인생은 50부터 65세는 황금빛 아침이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김선호의 눈은 떠져 있었다. 55회를 주방에서 보낸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다.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일어나 세수를 하고 똑같은 작업복을 입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선호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주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양파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는 기계적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썰고 볶고 씻고 닦고 손과 발이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다. 주문이 밀려들고 그릇이 쌓이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선호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움직였다. 사는 게 원래 이런 거지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그 말이 예전만큼 위로가 되지 않았다. 저녁 무렵 마지막 그릇을 씻으며 선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수도꼭지 소리 사이로 의문이 스며들었다. 인생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반복일 뿐일까? 그때 주방 한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사장이 새로운 알바생에게 요리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맛이 더 좋아져. 내가 30년 해본 경험으로는. 선호는 손을 멈췄다. 30년이라니? 자신도 그 정도는 했는데 자신에게는 전할 만한 것이 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 있을까? 퇴근길, 선호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다. 누구는 가방에 책을 가득 넣고 급히 걸어가고, 누구는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진지한 통화를 나누고 있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모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은 선호는 텔레비전을 켰다.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요리사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자신 있게 설명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선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나도 뭔가 다른 걸 해볼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선호는 일어날 수 없었다. 온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겁고 등과 어깨가 쑤셔왔다.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해본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몸의 아픔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이 그를 짓눌렀다. 이상하네. 몸이 말을 안 듣네. 선호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 그저 피로와 스트레스라는 진단뿐이었다. 절망감이 밀려들었다. 선호는 평생 믿어온 것들을 찾아 나섰다. 먼저 동네 절을 찾았다.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부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픔을 거두어 주십시오. 며칠간은 마음이 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똑같은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교회를 찾았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 고통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기도 후에는 잠시 평안함이 찾아왔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여전히 주방으로 향해야 했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어머니의 권유로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다. 조상님들이 뭔가 원하시나 보다며 큰돈을 들여 굿을 했다. 천도제도 지냈다. 그때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생겼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선호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답답함에 한숨을 쉬었다. 왜 나는 아픈가? 무엇이 잘못된 걸까? 질문은 계속 맴돌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선호는 깨달았다. 절에서도 교회에서도 구판에서도 누군가 대신 답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내면 깊숙한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아픔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선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어.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되었다. 몇 주가 흐른 후 선호는 다시 저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줄 무엇인가를. 대웅전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몇 명의 사람들이 스님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선호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 힘듦의 뿌리를 찾아보셨나요? 스님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절은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고 그것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지요. 선호는 깜짝 놀랐다. 절이 공부하는 곳이라니? 지금까지 그는 절을 그저 소원을 비는 곳으로만 생각해왔다. 부처님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빌어왔을 뿐이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한 남성이 말했다. 저도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성공만 쫓아달리면서 정작 왜 성공하고 싶은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저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요. 선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었다. 각자 다른 상황이었지만 모두 삶의 모순에 부딪혀 넘어졌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진짜 질문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스님이 말을 이었다. 고통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지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길을 가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 순간 선호는 번개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그저 절을 다니며 무릎 꿇는 법만 배웠을 뿐, 내 마음을 공부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자신은 외부에서 답을 구하려고만 했다. 부처님이, 하나님이, 조상님이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비로소 진짜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절에서의 깨달음 이후 선호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여전히 주방에서 일했지만 마음가짐이 달랐다. 이제 그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선호는 작은 공책을 꺼내 들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평생 글이라고는 장보기 목록 정도만 써본 그였으니까. 하지만 천천히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느낀 점들을 적어내려 갔다. 오늘 새로운 알바생이 실수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차분히 알려줬다.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처음 일할 때도 그랬구나.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났다. 이 일을 30년 넘게 했는데 그 안에서 배운 게 뭘까? 참을성? 꼼꼼함? 아니면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법? 처음엔 몇 줄에 불과했던 글이 점점 길어졌다. 작은 경험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게 되었다. 주방에서 화를 참는 것으로 배운 인내와 끈기, 까다로운 손님들과 부딪히며 얻은 소통의 기술, 바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까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경험들이 사실은 귀중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선호는 공책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동안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게도 쌓인 게 꽤 있네. 몸의 통증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병원약이 효과를 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기록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느 주말 선호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아들, 얼굴이 좋아 보이네. 어머니의 말에 선호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그래요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니, 요즘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저 자신에 대한 공부 말이에요. 그는 알았다. 진짜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내가 건강해야 부모도 제대로 돌볼 수 있고, 내가 빛나야 자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 이제 선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알을 바탕으로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10년이 지난 후 65세가 되던 해, 김선호는 더 이상 주방의 노동자로만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동네 복지관의 작은 강당에서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앞에는 30여 명의 중년 남녀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호입니다. 선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저는 35년간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한때는 제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정년퇴직 후의 공허함,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허탈함, 평생 일만 하다가 문득 찾아온 이게 다인가 하는 질문들. 설거지를 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릇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같은 일을 반복해도 매번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것들이 인생의 철학이 되었어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저도 30년 넘게 청소 일을 했는데 그냥 힘들기만 했거든요. 선호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55세까지는 똑같았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공허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배우게 하려는 신호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잠시 멈춰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눈에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인생은 쉼부터 시작입니다. 선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다. 저는 65인 지금이 황금빛 아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 나를 알게 되었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공부하십시오. 선호는 힘주어 말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며 인생을 새롭게 여는 열쇠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호는 석양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그는 깨달았다. 인생은 단순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나누고 남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살아보는 거네. 선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